삶이 힘들 때 다산 정약용에게서 배우는 7가지 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노력이 헛되이 느껴질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순탄한 길에서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피어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서 배우는 7가지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마라. 역경 속에서 피어난 불굴의 정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다산은 1801년 48세의 나이에 신유박해로 인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전에는 경상도 포항의 장기에서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총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극한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배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서울 양반이 시골 변방에서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두 형 중 한 명은 죽임을 당했고 자신도 언제 같은 운명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를 학문 연구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학사상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고난은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는 것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입니까? 다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 마라.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책 한 권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자기계발서 몇 권 읽고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업적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은 일생 동안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단순히 많은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사상을 담아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48개 항목으로 세밀하게 정리한 행정학의 고전입니다. 경세유표는 국가경영 전반적인 개혁안을 담은 정치경제학서입니다. 흥음신서는 형법과 재판의 원칙을 다룬 법학서입니다. 이외에도 아흔각비, 이담속찬 등 언어학서, 마과외통 같은 위학서, 아방강역고 같은 역사지리서 등 학문의 전 분야를 망라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대한 저술의 대부분이 유배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유배지에는 도서관도 없었고 참고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기억에 의존하고 제자들을 시켜 필요한 자료를 구하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한 가지 주제를 수십 년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세계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책 한 권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어렵다고, 필요 없다고 변명합니다. 다산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사람을 사귀는데 나이를 묻지 마라.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나이와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했습니다. 특히 양반 사대부는 승려와 교류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이런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다산은 해장선사, 초해선사 같은 승려들과 깊은 교류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다산보다 20살가량 어렸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자도 될 수 없는 나이였고 게다가 양반이 천시하던 승려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도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사람, 학문을 논할 수 있는 벗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산은 이들과 차를 마시며 불교, 유교, 도교를 넘나드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초해선사와는 차문화를 통해 정신적 교감을 이루었고 이는 조선 차문화의 정수를 이루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나이, 학벌, 직위, 재산 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보다 어리면 무시하고 지위가 낮으면 경시하며 배경이 약하면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편견을 넘어설 때 얻어집니다. 나이가 어려도 배울 점이 있고 지위가 낮아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이런 개방적 태도는 그의 학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외로운 유배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실패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성취. 다산 정약용은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규장각 검서관, 사헌부 지평, 사관원 정원, 홍문관 수찬 등 화려한 관직을 거쳤습니다. 정조는 다산을 조선을 개혁할 핵심 인재로 여겼고 다산 역시 자신의 개혁 사상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승하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후원자를 잃은 다산은 천주교 문제로 탄압받았고 결국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다산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변방으로 쫓겨났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산의 진정한 업적은 바로 이 실패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다산이 계속 승진하며 고위 관직에 있었다면 그는 행정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위대한 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에 500여 권의 저술이라는 불멸의 엄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빠른 승진, 이런 외형적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본질을 돌아보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다산은 유배라는 실패를 통해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인간관계의 지혜. 다산은 함께 조정에서 국사를 논하던 동료들에 의해 유배되었습니다. 같은 개혁을 꿈꾸던 동지들, 함께 정조를 보좌하던 신하들이 정조사후 정적이 되어 다산을 공격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신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가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산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무조건 믿는 순진함도 버렸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제자들, 승려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고 사람의 본성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의 저서 목민심서와 흠음신서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관찰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인간관계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면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반복해서 상처받습니다. 다산이 보여준 길은 중도입니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되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신의 아픔을 겪은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전문성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창의와 도전의 정신. 다산은 공학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을 배운 적도, 기계공학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학자로서 경전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수원 화성 축조를 명했을 때 다산은 설계를 맡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의 건축설을 연구하고 현장을 살피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수원 화성이 탄생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산은 공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중기와 농로를 발명했습니다.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도르래 장치였고 농로는 재료를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수레였습니다. 이런 기계 장치들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이었고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다산은 필요하면 배웠고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전문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건 제 전공이 아니어서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성은 학위나 자격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끊임없는 학습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산처럼 필요하면 배우고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문성의 부족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에 여유 없다 하지 마라. 절박함 속에서도 지키는 품격. 다산이 유배지에서 처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 정치적 매장, 경제적 궁핍,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산은 유배지에서 차를 즐겼습니다. 그의 호호, 다산은 바로 차를 즐기는 선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해선사와 함께 차를 끓이고 차의 철학을 논하며 차를 통해 정신적 평온을 찾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급박한 현실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정신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며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바쁩니다.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유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산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현대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바빠도 차 한 잔 마실 시간, 음악 한 곡 들을 시간,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만들려는 위지입니다.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이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차를 마시는 여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산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삶의 태도. 다산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능력의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부족 때문입니까? 진정한 위대함은 완벽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다산은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배우기 어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나이나 편견에 갇히지 말고, 외형적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다산 정약용이라는 거대한 등불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